이번 귀순 사건으로 JSA 공동 경비구역을 지키는 병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JSA 병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고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시죠? 물어봤습니다. 소대 선발 같은 경우요. 이제 180 이상을 다 뽑았고 양친이 다 계셔야 되고 대학 재학 이상 학력은 양한 시력 1.0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인원을 추려서 그 중에서 이제 운동, 이제 어떤 운동을 얼마큼 했느냐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또 일부 탈락하고 전과자라든지 문신이 있다든지 뭐 그다음에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신체 등급 징병검사에서 1등급 이상 그 인원 중에서 뽑아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또 신원조회를 그다음에 또 자체 훈련을 또 시작하는데요. 이제 자체 훈련에서 낙오되면 또 이제 일반 부대로 다시 가고요. 굉장히 까다롭군요. JSA 공동경비구역 요원을 뽑는 데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양친이 다 있어야 된다.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런 기준이 적용됩니까? 현재 북한군에서도 이제 탈북자가 생기지만 우리 군에서도 이제 월북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부모가 있고 그다음에 형제가 많고 그러면 이렇게 월북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양친이 다 계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럼 체력 훈련을 심하게 하느냐면은 우리는 권총만 가지고 맨몸으로 이제 북한군을 상대해야 되는데 북한군은 그 AK 소총이나 중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사격수도 뛰어나야 되고 체력적으로도 강하지 않으면은 북한군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JSA 요원들이 체력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월한 월등한 병사들로 구성이 되나요? 거의 특수부대 훈련을 다 받고요. 특전사 급의 어떤 그런 체력 훈련과 신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3주 전에 이제 저기 갔을 때 저를 안내하던 그 병사 상병이었는데 자네는 그 사격 그 권총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사격 나 쏴보니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봤냐고 하니까 정말 자주 쏜답니다. 사격 훈련을 아주 많이 하는데 자기는 평균 20발 쏘면 25m 타겟에서 17발 정도 맞는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그렇답니다. 아마 권총 사격 해보신 분들은 25m에서 17발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 눈은 왜 줘야 되냐? 선글라스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눈 나쁘면 선글라스 끼고 앞이 안 보일 수가 있죠.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럼 왜 또 그 학력이 또 줘야 되냐?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응대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말 어떤 그 인성, 어떤 그 실력, 능력, 모든 것이 최상위. 그리고 또 선택해서 옵니다, 자신이. 그런 문제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자, JSA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타고나야 되고 선택받아야 하고 훈련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훈련 강도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도 물어봤습니다. 많이 강하죠. 이제 자체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교대 생활에 대한 훈련을 받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접해보지 못한 무기들이 많으니까 그 무기 훈련을 하고 체력 훈련을 많이 합니다. 훈련 수준이 미군 레인저 애들이 와서 레인저 테스트를 보면 여기 있는 인원은 80%는 패스할 거다라는 정도로 많이 해요. 미국 레인저 애들이 와서 하는 레인저에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레인저 부대 하면은 우리 뉴스탑10 팀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했던 그러니까 주한 미군이 북한에 만약에 상륙할 경우에 참수부대가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엄청난 부대가 레인저 부대 아닙니까? 근데 레인저들 훈련을 80%를 통과할 정도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화 G.I. 제인이라는 영화 보면 그 훈련소에 들어갔다가 엄청나게 많은 탈락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힘든 게 레인저 훈련인데 그걸 이 JSA 정도 병사들 정도 되면 실제 레인저 부대원들이 와서 자기네도 훈련을 시키면서 야 너희들 정도 되면 80%는 통과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겨우 80%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대단한 것이다. 또 직업군인들이 아니잖아요. 21개월 단기 복무하는 병사들인데 그 정도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조건과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JSA와 바로 코앞에서 눈을 마주보고 있는 북한의 공동경비구역 병사들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최전 방향의 휴전선 근처에는 20개 대대, 그러니까 민경대대가 20개 있습니다. 그 자신이 전부 다 대부분 다 평양 출신이고 또 평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상당히 당이라든가 군이든가 내각에서 고위직에 있는 그런 자식들이 주로 이제 뽑혀오는데 다른 병사들은 뭐 10년을 꽉 채워서 군대 생활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한 2, 3년만 열심히 근무하면은 대학으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그 강건 군사종합학교라든가 이런 사관학교를 발탁돼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신분이 좋고 혜택이 많습니다. 네. 자, 일단은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선발되는 JSA 요원들, 이 남북한 병사들이 바로 코앞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혹시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없을까 물어봤는데요.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북한 쪽 병사들도 저희처럼 이제 훈련을 많이 받고 이제 그 사상적으로 특출한 사람만 뽑아오잖아요. 네, 그렇지만 걔들도 남쪽 사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남쪽이 잘 살고 우리가 그 윤택하게 산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걔들이랑 대화를 하진 않지만 이제 걔들이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 쪽 언론을 접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랑 거의 동시간대에 알고선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그 정전협정에 따라서 저희는 대응을 못하게 돼 있죠. 네, 공식적으로는 대응을 못하지만 영화에 보면 보이지 않게 살짝 대화도 나누고 하던데. 조금 말이죠. 우리 저 병사가 네. 좀 잘 몰라서 그런데. 아, 그래요? JSA 근무자인데요. 네, 한 가지는 이제 네네. 잘 모르는 겁니다. 네. 그 북한군 병사들이 우리 국내 상황을 아는 것은 네. 딱 그것만 가르쳐 준 것이지. 아, 그것만 가르쳐 준 우리 것이다. 국내 사정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그 북한군 병사가 우리 병사를 마주칠 때가 있기 때문에 네. 심리전을 하기 위해서 아. 너희들 막 세월호 물에 빠지지 않았냐, 너희들 나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그런 그 소화제거리를 이제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 국내 정세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군 아까 그 현장에서의 대응은 네.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 아까 신인균 대표님이나 다들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자유를 위해서 찾아온 이 귀순한 이 병사를 향해서 총격을 한 것, 특히 AK 소총 탄환이 그 몸에서 발견됐다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의 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송영무 장관 역시 국회에 와서 북측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법적인 조치까지 그렇죠.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사실 어떤 우리- 대응을 할지 네. 우리 정부가 그 부분도 굉장히 지켜봐야 될 대목이죠.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전협정을 위반한 무기를 소지하고 실제 발표했고 이런 정전협정 위반을 계속 저지르는 북한에 대해서 좀 빨리 잘못을 지적하고 따져야 될 때가 아닙니까? 네, 그렇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네. 현재 문제는 북한이 전전협정을 스스로 파기했다라면서 선전을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현재 정전협정을 북한이 무시하고 있는 상태고 네. 또 하나는 현재 남북한 간에 항해 루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슨 뭐 회담이 나오지도 않고 우리가 북한에 항해할 수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너희들 왜 그랬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전협정 우리는 준수하고 있지만 북한은 예전부터 아예 무시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군요.